자, 우리 형제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비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형제 자매 간의 이런 경쟁 구도는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특히나 어떻습니까? 좀 의지가 강한 애들 사이에서는 뭐, 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부모로서, one of the dangers, 위험들 중 하나, one of the 복수 명사인 거 아시죠? 그쵸? 여기 s 붙이시고, is 바로 뭡니까? comparing 요거 동명사입니다. 진행형 아니에요? 비교하는 행위인 거죠. 근데 아이들 어떻게? 호의적이지 않게 비교를 하는 행위인 거예요. 서로. 자,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얘네들은요, 항상 looking for 찾기 때문이죠. 무엇을? competitive advantage. 이런 경쟁 우위를 항상 찾기 때문에 호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서로 비교하는 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번 문장이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문제는요, is not A but B 구문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not A but B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아이가 빠르게 달릴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 finish line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느냐,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 boy, 여기서 소녀는요 신경 쓰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큰지는 딱히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그는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In who is tallest, 누가 가장 큰가에 관심이 있는 거지, 본인이 얼마 큰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주 체계적으로 measure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죠. 누구랑? 자기 또래랑. 뭐 on everything, 모든 것들이죠. 뭐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From skateboarding ability to who has most friends,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능력에서부터 누가 친구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지 등 자꾸 뭐 하려고 한다? 또래들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체계적으로 측정하려고 하죠. 그들은요 특히나 뭐합니까? 굉장히 민감한데 어디에 민감하냐? Any failure, 그 어떠한 실패에도 민감해요. 근데 그게 어떤 실패입니까? It's talked about openly, 공개적으로 이야기되는 그런 실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Within their own family, 그들 가족 내에서. 그러니까 accordingly, 그래서 여기서 이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therefore가 되겠죠. 그러므로 자, 부모는 부모인데 어떤 부모입니까? Want a little peace at home. 집에서 좀 작은 평화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should guard,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계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비교 발언입니다. 그렇죠. 비교를 하는 커멘트들이죠. 근데 그게 어떤 표현들입니까? That routinely favor one children over another. 한 명을 다른 아이보다 일상적으로 편애하는 그런 비교의 발언들 좀 경계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이 작가가 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실 얘 자체가 투부정사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is 동사가 되는 거겠죠. is to set up even greater rivalry between them. 이거 위반하시는 건요, 그들 사이에 더 큰 경쟁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투부정사가, 여기서 투부정사 대신에 사실 그냥 setting up 이라고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투부정사의 보어 역할로 들어간 지문이니까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8문장이나 되기 때문에 순서별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참고합시다. 자, 우리의 행위를 지배하는 요 규칙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가 길버트 씨는요 tells a fable, 이야기 하나 해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위대한 성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성자가 어떤 성자냐면 who lead his followers, 그의 신도들이 이끌었던 거예요. 언제? meditation, 명상을 할 때 신도를 이끌었던 위대한 성자의 이야기 하나 해주는데요. 막 이제 이 follower들이 were dropping into the Zen moment. 그래서 Zen moment라는 건 그들의 어떤 선의의 어떤 선의 순간에 이제 딱 접어들 때 그들은요 would be disrupted, 어떻게 됩니까? 방해를 받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고양이에 의해서.
이제 딱 몰입하려고 하는데 고양이가 이제 방해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고양이였습니까? would walk through the temple meowing. 그다음에 bothering 막 미영미영 거리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이렇게 뿔뿔뿔뿔 돌아다니는 고양이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죠. 자, 근데 이 성자가 이제 came up with 요거 표현하셔야 돼요. 떠올리다라는 표현이죠. 아주 단순한 해결책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자, 그는요 묻기 시작했어요. 그 고양이를 어디에다가 기둥에다가. 그래서 보시면 이 메디테이션 할 때 딱 명상할 때 묶어놨어요. 자, 근데 이 해결책이요 빠르게 어떻게 됩니까? 디벨롭이 되죠. 발전했죠. 뭐로써 하나의 리추얼 의식으로.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이제 고양이를 명상하기 전에 묶는 게 뭐가 돼버립니까? 하나의 의식이 돼버리죠. 요 단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일단 묶어라 그리고 명상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룰이 돼버린 거죠. 어때요?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when the cat eventually died of natural causes, 자, 자연사 했어요. 고양이가 죽어버렸어. 자,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위기가 도래한 거죠. 자, 이제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이 추종자들이 고양이를 묶어야지 우리가 명상을 할 수 있는데 고양이가 죽어버렸네? 아니 어떻게 그들이 명상을 할 수 있겠어요? 고양이 묶여있지 않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요 설명해 줍니다. 내가 뭐라고 부르는 invisible rules, 보이지 않는 규칙이다 라고 부르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call이라는 동사가 원래 목적격 보어를 취하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격 보어는 invisible rule이거든요. 그럼 그 목적어 누구냐? 요 what입니다. 그래서 what이 목관대가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what 자리를 학교 선생님이 혹시나 대수로 내시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것들은요 습관이고 행위인데요. have unnecessarily. 근데 어떤 겁니까? rigidified, 굉장히 고착화된 그런 것들이죠. into rules, 무엇으로? 규정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습관이나 행동인데 이게 불필요할 정도로 어떻게 돼? 고정돼 버린 거죠. 굳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위에 나왔던 ritual이라는 단어랑 요 rigidified into rules가 같은 개념인 거죠. 자, 그러니까 비록 written rules, 이렇게 적혀진 쓰여진 규칙은요 저항될 수 있어요, 변화로.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들. 여기서 키워드기도 하면서 동시에 문법이기도 합니다. 이 ones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대명사 같은 개념이니까 요 rules를 받아주는 one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이지 않는 규칙은요 훨씬 더 어떻다? 고집불통이다, 그러니까 완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stubborn이라는 단어 꼭 좀 외워주시고요. 자, 그들은 뭐다? 암묵적인 침묵의 살인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게 의식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을 걸어버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위기에 빠뜨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뭐가? 보이지 않는 규칙들. 이렇게 되는 거죠.